자, 수능 완성, 네, 유형편 3번 부분에서는, 유형 3번 문학 파트에서는, 네, 고전 시가에서 부재하는 님에 대한 그리움을 어떻게 표현하고 거기에 따른 정서를 느끼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쓰고 있어요. 일단 평론에서 궁극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이 작품들이 네, 부재하는 님에 대해서 기다림과 그리움의 정서를 갖고 있는데, 예, 거기에서 어떤 태도나 정서가 나타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시적 형상을 하고 있는지를 바탕으로 해서 보자라고 평론, 일반 산문글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독특한 건 요것이 중간, 네, 평론 중간에 무려 4작품을 섞어서 넣었어요. 그동안 출제했던, 네, 그동안 수능에서 출제했던 패턴과는 다소 다른 형태의 네, 질문 구성이라서 이걸 좀 꼼꼼히 봐둘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신유형 문제를 내겠다면 이러한 질문 구성으로 낼 수가 있겠죠. 네, 여러 작품을 묶을 때 아주 효과적일 것 같아요. 어차피 평론도 넣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전체 4개 작품의 특징을 좀 보면 일단 평시조와 가사, 사서시조 2작품을 제시를 했는데 일단 A 부분에서는 님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데 꿈을 통해서 님에 대한 그리움을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가정적 상황과 과장적인 표현을 쓰고 있죠. 그 다음 B에서는 이제 가사문학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마치 송민곡과 같은 비슷한 느낌이 드는 내용이에요. 이별의 상황에서 시적 화자는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는데 이 꿈이 님을 일시적으로 제외하게 되는 수단으로 쓰고 있죠. 요것이 참고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송민곡입니다. 송민곡이 꿈에서 님을 만나죠. 그러나 송민곡에서 님을 만났지만 꿈속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못해요. 눈물이 연달아 나서 눈물이 발하라니 말인들 어이하며 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는 말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독특한 것은 네, 역시 네, 송강 정철의 작품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네, 천상계의 인물로 네, 선녀 또는 네, 신선 같은 천상계의 인물로 설정을 했다라는 점. 네, 좀 뭔가 좀 귀한 사람인가 보죠. 다음 C와 D에서는 사서시조가 나타나서 느낌이 비슷해요. 님을 애타게 기다리는 것 또는 님을 그리워하면서 기다리는 것은 비슷한데 일단 C 부분에서는 낙천적 웃음, 사서시조의 전형적인 특징이죠. 낙천적인 표현을 통해서 해학성이죠. 이걸 통해서 시적 화제의 내적 갈등을 극복하는 거죠. 네, 갈등 극복의 수단이 굉장히 긍정적이다. 해학적, 건강한 웃음을 통해서 님이 없는 괴로운 현실을 이겨나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착각 모티프, 그림자를 보고 님인지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종장 표현이 비슷하죠. 야, 낮이니까 망정이지. 낮이었으면 남 웃길 뻔했어. 네, 밤이 아니었으면 남 웃길 뻔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D 부분에서 님이 오마건을 교과서에 많이 수록되어 있는 작품이죠. 역시 님을 기다리는 마음이에요. 님을 기다리면서 그리워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님비곰비, 곰비님비, 천방지방, 지방천방, 월엉중창 같은 의성어, 의태어를 사용해서 굉장히 사실적이고 생동감 있게 좀 표현을 했죠. 그 다음에 화자 행동이 막 우당탕탕 저녁밥 이쯤 뛰어먹고 막 가요. 그 다음에 이마에다 손을 딱 대고 니병을 쭉 파요. 행동이 되게 과장적이고 열거적입니다. 그런데 주추리 3대를 보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추리 3대는 이 삼나무를 이렇게 깎아 놓은 거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맨 마지막에 자기가 속아놓고서 주추리 3대가 나를 알뜰히도 정말 깔끔하게 100% 깜빡 속아 넘어가게 나를 속였구나라고 표현해서 그 반어법입니다. 그 다음에 자신이 속아놓고 나서 사물이 자신을 속였다라고 하는 주객전도적인 표현도 있죠. 자, 이러한 내용을 미리 좀 사전에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바로 이제 질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요거를 이제 좀 잘 해야 되는데 산문 파트와 작품 파트를 좀 잘 나눠서 정리를 해 봅시다. 이제 세 번째는 저기 B가 있는 가사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도 출제하면 새로울 것 같아요. 대비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 세 번째. 이제 가사 작품이 나오는데 가사 작품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역시 뒤에서 B는 하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미리 좀 체크를 좀 하고 가죠. 가사라서 좀 길기는 하네요. 자, 세 번째로 나타나는 세 번째 문단으로 볼 수 있는 가사에 대한 거를 쭉 살펴보니까
요것도 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기준으로 파악이 되네요. 그래서 네, 꿈의 활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소주제로 써볼까요? 네, 꿈이 활용이 되는데 요것도 네, 일시적으로 님을 앞에서 얘기했던 겁니다. 일시적으로 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그죠? 네, 님과 만나는 매개체라고 할까요? 쉽게 얘기해서 만나게 되는 매개체 역할로 꿈이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가사문학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들어가 볼까요? 가사예요, 가사. 단어도 좀 체크해 봅시다. 청조죠. 님의 소식을 전해준다는 셈입니다. 뭐 편지나 네, 소식 전달자겠죠. 그래서 청조는 아니오고 두견이 슬피울제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청조라고 하는 것은 단어 뜻 알아둡시다. 청조라고 하는 것은 원래 파랑새를 나타냅니다. 네, 파랑새를 나타내는데, 자, 두 번째는 이 청조가 네, 옛날에 이 소식 전달자 역할을 했거든요. 네, 편지 전달자죠. 그래서 소식 전달자, 요즘으로 치면 우체부두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단순하게 전달해주는 네, 편지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파랑새 소식 전달자 또는 편지 그 자체를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편지는 아니오고 님에 대한 소식은 아니오고 두견입니다. 그렇죠? 네, 두견새죠. 네, 두견 네모칸 치고 요거는 한의 상징물로 우리가 많이 쓰죠. 자, 슬피 운다라고 했으니까 요거 감정이입의 소재로 쓰여 있죠. 님이 없어서 지금 화자가 슬픈 거예요. 감정이 슬피 울제니까 네, 슬픔과 한의 정서라는 거 님이 없어서 지금 몹시 슬퍼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음 세 번째 키워드로 좀 정리하면 여간 한등 적막한 뒤 온 가슴에 불이 난다. 가슴에 불이 나는 거죠. 그래서 적막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긴 작품이 있으면 네, 키워드로 좀 정리를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적막. 이거는 네, 화자의 외로운 처지를 나타내는 거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조용하게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화자의 외로운 처지를 암시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 네 번째. 네, 용어를 써야 되겠네요. 자, 온 가슴에 불이 난다 해서 온 가슴에 불이 난다. 사랑의 열병에 빠진 거죠.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간절한 기다림, 간절한 그리움. 네, 그 정도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 뭐 쉽게 얘기하면 간절한 또는 애타는 그리움이죠. 간절한 그리움을 표현한 것이 네, 불이 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불이라고 하는 것도 그리움의 상징성, 아주 뜨거운 열정이죠. 시적 화자가 되게 뜨겁게 기다리고 있어요. 다음. 이 불 뉘끄리요. 님 아니면 할 길이라고 했어요. 할 길 없고. 자, 님이 아니면 네, 이 불길을 끌 수가 없어요. 이 불을 뉘끄리요라고 해서 네, 의문문이 아니에요. 네, 서리법을 쓰고 있죠. 뉘끄리요에서 네, 서리법을 쓰고 있습니다. 님이 아니면 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님이라야 네, 고칠 수가 있는 거죠. 님 아니면 할 길이 없고, 다음에 이 병을 고칠 수 없다는 얘기죠. 네, 계속해서 서리법이죠. 님이라야 편작이라라고 되어 있는데, 네, 편작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자신의 병은, 네, 자신의 병 여기에다 할까요? 네, 편작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전설적인, 네, 중국의 전설적인 모든 병을 고친다는 의원이었죠. 이 편작의 원관념은 님입니다. 네, 님이에요. 님만이 편작처럼 나의 그리움의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님만이, 그죠? 네, 님만이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다. 그래서 님이 화자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얘기죠. 화자의 병을 네, 고칠 수 있음으로 정리해 봅시다. 화자의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오직 님이다. 그래서 님의 유일성, 절대성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서, 네, 계속해서 가사문학이 좀 길어가지고요. 네, 가사문학이 길어서 요거는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즉, 가사문학을 볼 때, 네, 몇몇 우리가 기존에 학습했었던 개념을 갖고서 좀 풀어보는 연습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 맺힌 마음 외사랑은, 나는 점점 깊건만은, 자, 맺힌 마음 외사랑은 나는 점점 깊어가는데, 자, 외사랑이에요. 혼자 있는 외로운 사랑이죠. 그래서 외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홀로 된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외사랑은 네, 혼자 하는 사랑, 네, 홀로 된 사랑이라고 할게요. 네, 홀로 된 사랑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뭐를 의미하는 거다? 짝사랑이라는 의미보다는 네, 님의 부재 현실을 암시하는 표현으로 해석하는 것이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외사랑이죠? 다음에 계속해서 무심할산 이 님이야 허랑코도 박정하다. 자, 허랑코도 박정하다 밑줄 들어갑니다. 허랑코도 박정하다 님이 뻥을 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박정하다 정이 없는 것 같아요. 정이 야박하다라고 하는 거죠. 네, 허랑 세모, 박정 세모. 이것은 결국 시적 화자가 님에 대한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어떠한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까? 님에 대한 원망. 굉장히 적극적인 여성의 님에 대한 원망의 정서가 여기에서 담겨져 있는 걸로 봐야 되겠습니다. 님에 대한 원망의 정서예요, 이건요. 자, 계속해서 네, 차근차근 좀 봐볼게요, 이건요. 재밌네요. 삼경, 아주 깊은 밤이죠. 한 12시 정도? 네, 12시 정도요. 네, 삼경에 못든 잠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삼경에 못든 잠 하는 부분이에요. 네, 삼경에 못든 잠을 사경에 겨우 들어, 네, 사경에 깊은 새벽에 겨우 들어라고 하는 건데, 자, 여기서 잠을 좀 체크할까요? 꿈의 또 다른 표현이겠죠. 그래서 네, 잠은 네모칸 별표 치세요. 왜? 우리 앞부분에서 평론 부분에서 이미 기준을 제시했죠. 꿈을 통해서 님에 대한 그리움과 기다림의 정서를 나타내고 있고 그거를 일시적으로 해소하려고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의 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잠인데 앞에서 얘기한 대로 네, 요거는 님을 일시적으로 제외하는 매개체로 아마 쓰였을 거예요. 네, 뒤에 내용을 아직은 안 봤다고 치어도 제외할 수 있는, 일시적으로 만날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님을 만났는데 자신의 할 말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그래서 네, 현실에 대해서 예, 더욱 비참하게 느끼게 하는, 네, 비참하다는 건 네, 부정적입니다. 네, 부정적으로 비참하게 인식하게 하는 기능도 하게 돼요. 님을 만났는데 아무 말도 못한 거야. 송민곡처럼. 자, 새벽 2시쯤에 겨우 들어서 전마를 높이 달려 옛길을 찾아가니 월태화용을 반가이 만나보고 해서 월태화용인데 자, 그러면 요거 좀 체크해 봐야 돼요. 월태화용이면 여성에게 쓰는 거거든요. 이 작품은 여성이 쓴 것이 아니라 남성이 쓴 거군. 남성이 여성을 그리워하면서 쓴 거겠군. 요런 판단이 이제 되는 거죠. 월태화용 단어 뜻 체크 잘 해볼까요? 월태, 달과 같은 자태, 그 다음에 꽃과 같은 용모, 꽃과 같은 얼굴에 달과 같은 몸이에요. 아주 날씬하다는 내용이죠. 날씬한 미인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월태화용은 간단하게 하면 네,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것을 나타낼 때 화용월태 또는 월태화용, 이렇게 화용월태라고 돼요. 거꾸로 해서 아름다운 여인인데 바로 요것이 네, 사랑의 대상이겠죠. 사랑의 대상인 님을 나타내는 것이고 님이 여인이에요. 님이 여인이면 역으로 추산했을 때 여기에서 내 시적 화자는 누구다?
화자는 남성이에요. 예, 화자는 남성이죠. 네, 민우령이라고 하는 그 밑에 해설에서 민우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네, 제주도에 갔을 때 기생애월을 보고 그리워하고 사랑하면서 쓴 작품이라고 합니다. 네, 양반이 기생을 그리워하면서 쓴 작품입니다. 자, 월태화용이고요. 계속해서 천수만한을 역력히 하였더니 천수의 깊은 한을 또렷하게 하였더니 천수만한 천수 무슨 뜻입니까? 네, 천수 보니까 천하의 근심, 즉 세상의 모든 근심을 만한 네, 세상의 모든 근심이 한으로 가득 찼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네, 천수만한 한자어가 많네요. 이 기회에 상식 좀 넓힙시다. 천수만한 요것도 좀 밑줄 쳐서 자, 요 말인즉슨 뭡니까? 요걸 이해하면 좀 되겠죠? 네, 근심과 그리움이 한으로 바뀌었다. 이 말인즉슨 네, 님에 대한 그리움, 네, 애월에 대한 그리움이 뭘로 바뀌었다? 네, 한으로 바뀐 겁니다. 한으로 바뀌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만큼 간절한 그리움을 강조한 거죠. 그래서 이 그리움을 한으로 바뀔 정도로 강조한 겁니다. 슬픔이 될 정도로 강조한 거예요. 천수만한. 영역하렸더니 자, 창천 벽오 소우성에 삼혼이 흩어지니 하는 부분이에요. 자, 소우성입니다. 자, 소우성 세모 들어갑시다. 소우성 세모 들어갑시다. 소우성의 단어 뜻 한번 체크해 보세요. 뭡니까? 성긴 비 오는 소리, 한마디로 비우자. 여기서 우가 핵심 소재예요. 우, 비죠. 그래서 네, 비 오는 소리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내리는 비예요. 그래서 네, 거기 벽오 네, 소우성에 그죠? 네. 그래서 이 소우성이라고 하는 것은 네, 비라고 보면 되는데 이 비가 바로 뭐다? 시적 화자와 네, 님, 여성의 님을 만남을 방해하는 네, 방해물의 이미지가 된다라는 내용이지요. 방해물의 이미지예요. 비가 와서 삼혼이 흩어지니, 삼혼이 세 개의 혼이 흩어지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삼혼이 흩어지니 한글로 쓰겠습니다. 네, 삼혼이 네, 흩어지니라고 해서 여기만 바꾸면 되겠네요. 자, 흩어지니 그렇죠? 네. 흩어지니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사물이 흩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문맥적 의미로 앞에서 우리가 해석했던 바로 뭐다? 잠에서 깨는 거죠. 그래서 잠 또는 꿈에서 깨어나는 겁니다. 꿈에서 네, 깬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꿈에서 깨는 것은 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네, 빗소리에 잠이 깬 거죠. 빗소리에 잠이 깼어요. 소우성으로. 삼혼이 흩어졌어요. 꿈에서 잠에서 깼다는 건 님과의 만남이 네, 깨졌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꿈에서 잠에서 깼다는 건 님과의 만남이 끝났다. 또는 네, 못 만났다라고 보는데 네, 만났다라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만남이 너무 짧게 끝난 거죠. 네, 잠에서 깼다라고 하는 건. 그래서 요게 1번, 요게 2번이 되겠죠. 연결해서 나거리 창창한데 삼호 소성뿐이로다. 자, 낮은 달이 네, 낮은 달이 예, 밝게 비치는데 삼호 네, 소성뿐이로다. 네, 3, 3, 5 작은 별들 뿐이로구나. 어와 내일이야 진실로 네, 가소로다. 터무니없고 같지 않고 우습다라는 내용이죠. 네, 가소롭다 해서 가소. 네, 무슨 말인지 네, 확인 들어가야 되겠죠. 가소. 단어 뜻이 따로 없으니까 터무니없고 같지 않고 우습다. 어때요? 네, 좀 자책하는 것 같죠? 또는 스스로를 비웃는 것 같죠? 그래서 거기에서 네, 거기입니까? 네, 가소로다라고 하는 부분인가요? 네, 가소로다라고 하는 것은 자조, 자신을 비웃는 거죠. 네, 자조예요. 자조적인 태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비우세요.
이 자조적인 태도는 결국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허탈감을 강조하는 거겠죠. 허탈감을 크게 느꼈다라는 뜻을 드러내고 싶었던 걸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차분차분. 네, 고전 시가 작품이 만약에 좀 길거나 어렵다고 느껴지면요, 좀 천천히 읽으세요.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너무 급하게 빨리 읽으려고 하면 눈에 안 들어와요. 한 글자 한 글자 따서 보세요. 그러면 두 번, 세 번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가소로다. 다음에 자, 너도 생각하면 뉘우침이 있으리라. 황옥경에 올라가서 황제께 복명할제에서 너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님이겠죠. 아마 기생애월을 얘기할 거예요. 시적 화자가 남성이기 때문에 님을 너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번째로 너라고 하는 것은 누구다? 애월이죠. 기생애월인데 역사적으로는 현실적인 기생애월인데 두 번째는 뭡니까? 그리움의 대상이라고 할게요. 남성이 여성을 그리워하는데 그리움의 대상을 가리키기도 한다. 다음 15번째 바로 이어져 오고 있죠. 황옥경 상제라고 했어요. 그래서 황옥경부터 나타나 있는 부분을요. 황옥경부터 상제께 복명할제, 엎드려서 말씀드릴제. 그죠? 그래서 여기서 황옥경 이 부분에서 시적 화자가 또는 시적 대상을 화자와 그리움의 대상이죠. 화자와 대상을 독특하게 천상계 인물로 설정하고 있어요. 천상계 인물로 설정했다라는 점. 독특한 점을 좀 보고 가야 돼요. 하늘의 사람으로 황옥경은 누가 있습니까? 단어 뜻에 친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옥황상제가 있는 궁궐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다 아려면 내 죄가 중하리라. 자, 그래서 거기서 죄를 체크할게요. 거기서 죄를 체크할 건데 죄의 네모칸 치고 이 죄는 뭡니까? 자, 이 말씀 다 아려면 너의 죄를, 그렇죠? 한마디로 님이에요. 그림의 대상, 애월에게 하는 말일 것 같은데 내 죄가 중하리라. 이 말씀을 옥황상제에게 만들면 사랑하는 당신의 죄가 아주 커져요. 그건 뭡니까? 이별로 인해서, 이별이죠. 이별로 인해서 그리움을 크게 한 죄겠죠. 그리움을 커지게 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커지게 한 것이죠. 커지게 한 것. 이것이 죄래요. 그만큼 그리움이 사무쳤다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고요. 다시금 생각하여 회심을 들은 후에, 마음에 먹은 이야기를 들은 후에, 그죠? 마음을 돌이켜 먹은 후에, 삼생수견을 저버리지 말게 하라. 해서 삼생수견 또 밑줄 들어갈까요? 오래된 인연. 즉, 전생부터 현생, 다음 생에까지 삼생수견이라고 할까요? 삼생수견은 그만큼 대상과의 사랑, 그 사랑이 몹시 깊었고 그것이 이어지길 바란 거죠. 그래서 님과의 사랑이, 자, 대상이 님과의 사랑이 오래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속 이어지기를 소망하는 거죠. 이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이 나타나 있고, 사대부 계층인데도 불구하고 불교적인 인연관을 쓰고 있어요. 여성들이 아무래도 불교를 더 많이 믿었으니까 여성들에게 와닿는 표현을 좀 써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교적 인연관을 썼는데 그 당시에 숭유 억불 정책을 썼었던 조선으로 치자면 사대부 남성이 이러한 표현을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표현을 썼다는 건 그만큼 사랑이 큰 거예요. 그리고 여성이 알아먹을 수 있게 써줬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자, 오래된 인연, 앞으로 이어질 인연을 저버리지 말게 하라. 저버리지 말게 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작품에서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을 좀 체크했는데 세 번째 문단에서 그러면 이제 평론 부분으로 넘어가서 네, 여기를 어떻게 정리했는지 또 보겠습니다. 자, B는 하는 부분이죠. 조선 영조 때 민우령이 지은 금루사의 가사의 일부로 제주도를 방문한 작자가 그곳에서 연불 맺은 기생 애월과 만남과 헤어짐, 그녀와의 이별로 인한 고통을 노래한 염정가사이다.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 뜨거운 사랑, 불꽃염자죠. 염정, 정이 불꽃처럼 뜨거워요. 염정가사 밑줄 칩니다. 이제 좀 알아둬야 되겠죠? 네, 뜨거운 사랑의 가사, 뜨거운 사랑의 노래였다는 얘기죠. 염정가사. 사대부의 작자가 자신이 실제 겪은 기생과 사랑을 다루었는데 작품의 내용을 살펴보면 여기에서도 화자가 이별하여 볼 수 없는 님을 일시죠. 자, 밑줄 들어갈까요? 네, 볼 수 없는 님을 일시적으로, 그렇죠? 네, 일시적으로 만나는 매개로 꿈이 활용돼서 일시적으로 만나는 밑줄 들어갑니다. 매개로 뭐가 활용이 되고 있다? 매개로 꿈이 활용되고 있다라는 공통점이죠. 다른 거는 볼 필요 없어요. 꿈이 활용이 되는데 님을 만나는 거죠. 님을 일시적으로 만나는 매개체로 꿈이 활용이 되고 있다. 우리 이미 앞부분에서 네, 그런 부분들은 확인하고 왔어요. 그래서 여기 꿈을 활용되는 것은 바로 뭐라고? 잠이죠. 그래서 여기 앞부분에 잠이 있는데 꿈이 활용됐다라고 하는 이 꿈은 이 가사에서는 네, 잠입니다. 요건 네, 잠이 활용되고 있다. 잠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빗소리에 잠이 깼어요. 그래서 네, 여기 소우성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네, 소우성이 네, 세무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잠에다가 다시 화살표해서 빗소리에 잠을 깨서 만남의 방해물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도 1차 또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이제 사서시조 두 작품으로 넘어갑니다. 사서시조 두 작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이렇게 공통점이네요. 계속. 네, 님을 만나는 매개체로 꿈이 활용되고 있다. 자, 세 번째 단락으로 나눠서 그렇게 해봤고요.